예,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 경기 침체고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를 암시한다, 또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게 GDP 나우라는 지표죠. GDP 나우는 뭐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마이너스 1%가 찍혀서 2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될 것 같다 이렇게 됐다가 또 주말에는 마이너스 2.1%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증시 부진의 가장 큰 이유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이건 뭐냐면 이제 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느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자를 얼마나 줘야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못 갚게 되는 게 되고 그게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과거에 이제 회색선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뭐 하여튼 왔다 갔다 돼서 거기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략적인 수치는 아직까지는 6%까지는 안 되는데 5% 넘어가면 일단 경계경보, 6% 넘어가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보는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투자자들이 조금은 찜찜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돈 못 빌리는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면 비싼 금리를 줘야지만 빌리게 되면 어렵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자들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게 그 경기 침체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막 금리 어쩌고 하고 뭐 국제유가 이런 걸 갖다가 막 걱정하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기가 나빠질 거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돼줘야 이제 시장이 반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너무 나쁜 데이터만 봤으니까 이제 조금 위안이 되는 데이터도 하나 살펴보면, 이게 미국 내부자들 주식 매수, 매도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뭐 매도가 좀 많았다가 이제 살짝 매도가 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같은 경우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많았다가 매도가 줄고, 매수는 뭐 거의 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매수가 살짝 들어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주가 빠지면 우리 회사 나쁜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점, 이게 뭐 지수의 바닥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어떤 조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위안이 되는 대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뉴스들을 보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GDP 나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상징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들어가는 분야가 많잖아요. 자동차, 전자제품, 뭐 휴대폰, PC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또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치를 딱 꺾어버리면서 이제 또 이것도 경기가 되게 나쁜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상반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 메모리 불황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희망을 준 측면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제 희망을 줬다라는 건 어떤 근거냐면 설비 투자 안 한다, 이제 설비 투자를 덜 하게 되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하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방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바닥 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이번에 되게 낮게 잡은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부분을 30% 정도를 꺾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봉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봉쇄하는 과정에서는 뭘 사러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전자제품이 됐든 뭐 휴대폰이 됐든. 그래서 중국이 다음 분기에도 저렇게 봉쇄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30%를 꺾었고, 그렇게 꺾어버리면서 전체 마이크론 실적 추정치의 10%를 낮추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봉쇄가 풀리고 살아나는 형태가 된다라면 마이크론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을 낮췄다라는 현실론, 다음에 이제 이면에는 반전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중지시켜 달라고 개인 투자들이 막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 매도가 나가지 않도록 저걸 좀 조절을 해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반대 매도를 걱정해서 이제 물량을 던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 반대 매도 완화 조치가 뭐 엄청나게 이제 결정적인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은 코스닥 시장을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대목. 근데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꺾어져야 돼요. 예, 물가 부담이 좀 꺾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PC 이제 물가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PC 지수는 이게 꺾인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완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0.2%포인트 정도씩 이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론상 0.2씩 매달 떨어지면 1년 지나면 2.4%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럼 내년 이맘때 되면은 2%대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꺾인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은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다른 어떤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수치가 떨어지게끔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뭐 코어 PC라는 게 이제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음식료 이런 걸 이제 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수치 안에 이제 국제유가 때문에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잡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 30% 넘게 빠져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면 코스피는 많이 빠졌죠. 제가 당초에 좀 기대했던 거는 2,500선에 있는 이제 60월선에서는 좀 방어가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을 깨고 내려왔고 지금은 어느덧 120월선, 120월이면 10년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추세, 2008년도에 이제 깨고 했었고 2020년도 코로나 때 확 깼다가 이제 복원시켰던 그 선까지 위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2270 정도 되는데 그 선 위에서 막아줘야 되고 근데 2270을 딱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300 깨면 그 자리에서 자꾸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게 확인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60월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깨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5만 원 정도 아래에 있는 120월선까지 가선 안 되고 이제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서 좀 이 정도 전후에서는 좀 돌아서 주는 그러니까 이게 60월선에서 웬만해서는 좀 들어 올렸던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면 횡하고 한참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좀 돌려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달러 차트에서 200주선이 터무니없이 깨져버렸거든요. 그 선에서 버텨내던 종목이 이제 깨고 내려와서 어느덧 원화 차트로 60월선까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전후에서 좀 방어되지 못하면 좀 골치 아파진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한 5만 5천 원대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에서 오히려 좀 양봉으로 돌리는 시도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미 120월선 딱 건드리고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구조로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어차피 이제 코스피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데 이제 코스피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신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좀 엇갈리는 수급상의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신용이 좀 감소돼 최근에 살짝 또 신용이 증가됐고 신용 증가되자마자 또 시장이 두들겨 맞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코스닥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버텨내주면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710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신용이 터질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700선 근처로 가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DR은 이게 제가 선 근 게 75, 코스닥은 75가 되게 중요한 어떤 지지선인데 이거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 다음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40대 중반 정도가 이제 ADR 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수치,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DR 상으로는 역대급으로 기록될 만한 어떤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요 이슈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뭐 밀 가격, 파묘 뭐 이런 것들 되게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유가만 지금 108달러에서 버티고 지난주에 뭐 JP모건에서 380달러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그러면서 유가는 아직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유가만 좀 빠져준다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나 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근데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특히 이제 그 최대 매도는 여전히 삼성전자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돌리지 않으면 코스피 자체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선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실적 발표 즈음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증산을 설비 투자를 덜한다고 하니 그게 이제 바닥으로 잡힐 거냐, 아니면은 이제는 바닥 되려면 멀었구나라는 쪽으로 잡힐 거냐. 그러니까 주초에 무조건 삼성전자가 좀 플러스를 내주느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한 월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느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퍼붓고 있는 공매도가 진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숏 커버가 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파생 쪽에서 위로 해놓은 게 좀 수익을 내면서 밀고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다음에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0 정도 근처로 가게 되면 신용이 또 터지면서 700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선을 가면 안 돼요. 그 선에서 훨씬 넉넉한 거 위에서 방어가 돼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체 좀 가급적 바로 돌리는 시도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고친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게 이제 그런 매도가 투매가 되고 바닥이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닉스 장기 실적 뭐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PBR 0.89에서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고, 실제로 실적은 그해 되게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감소한 거 보세요. 2조 7천억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주가는 피크를 쳤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0.85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더 빠진 거예요. 근데 2018년도는 저게 이제 연말 종가 기준으로 찍은 거니까 연중 기준으로는 0.89 이하로 내려갔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하이닉스가 그때보다 주가가 더 싸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PER은 올해 실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좀 낮추고 PBR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때에 잡힐 거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초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까지 싸졌는데 그래도 안 사? 이런 정서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려면 수출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보여주는 이제 국내 수출 코스피 지수인데, 뭐 방향이 완전 똑같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수출이 잘 돼야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되고 그래야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 환경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비싸서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비싸지고 있는 추세가 꺾이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제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주로 물가지표 데이터들 그렇게 잡혀야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덜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환경이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저 코멘트가 이제 좀 오히려 바닥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느냐, 주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마다 또 새로 이슈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 이 방송도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